헌정사 최초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다라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수처로 가서 조사까지 받았죠.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를 영상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어제 한남동 관저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 1차 저지선 여기에서 새벽 4시 30분쯤에 대략 이 수사관 한 40여 명 그리고 경찰 4,300여 명이 요 주변에다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을 해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집결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빽빽하게 모두 다 까만 옷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5시 10분에 공조본이 변호인단한테 영장을 제시를 하고요. 다소 여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 뭐 변호인단 관련해서 뭐 얘기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개의 거의 한 6중 차선 정도를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7시 30분 체포조 철조망을 끊고 사다리를 동원해서 차벽을 넘었다. 이게 대략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처음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쯤 지난 시각에 사실상 1차 저지선이 이렇게 뚫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저지선 뚫리고 2차 저지선은 여기 나와 있죠. 우회해서 이동했다. 차벽이 있긴 했습니다. 차벽이 있긴 했지만 옆으로 슬쩍 돌아서 그냥 갔다.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안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돌아서 가보니 여기 역시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3차 저지선까지 갔습니다. 이게 7시 57분, 아까 보니 7시 30분쯤에 2차 저지선 넘었는데 1차 저지선을 넘었는데 벌써 3차 저지선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어제 오전에 다들 저희 MBN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언론사의 정말 생방송 특보가 지금 진행이 됐었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생각보다 좀 진입이 수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다음 기사까지 하나 더 보죠. 네. 경호처관부 부하에 알아서 해라. 이후 세계 방어선이 36분 만에 뚫렸다. 처음에 첫 관문 넘어가는데 대략 한 2시간 반이 걸리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2차, 3차 관저까지 쭉 가는데 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인 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상 경호처가 완전히 손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력 행사와 관련되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동요가 일부 있었던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중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은 네.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다쳤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그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결심을 하고 결국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출석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 자체가 변호인단과 경호처에 전달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격렬한 어떤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결국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젊은 어떻게 보면 경호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요도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이미 경호처에 지나친 어떤 물리적 대응은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의 출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쨌든 뭐 공수처로서는 이른바 이관계로서 강원 양면책을 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죄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네. 했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선처하겠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상 어제 모두가 우려했었던 게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화기, 중화기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유혈 상황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없이 평화롭게 순조롭게 잘 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차병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들이 많이 막 이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막 보이죠. 근데 올라가서 차벽이 나왔는데 이 차벽을 뭐 사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차에는 사실상 차키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버스 문 열고 들어가서 운전해서 차 치우고 안으로 그냥 수월하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저기 손 놓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손을 놓은 정도가 아니라 좀 도와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어제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죠. 네. 국민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는 염려가 한편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결단 이런 부분이 좀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께 다가오려면 시기적으로 이 결단이 먼저 앞섰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어제 영장 집행이 첫 번째는 아니었잖아요. 1차 영장 집행에서는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지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던 거 전 국민이 다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영장 집행이 있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경호처라든가 공수처 사이에 또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불안과 걱정이 이미 확산된 이후에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상대적으로 1차 영장 저지 때와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좀 비교적 수월하게 관련된 부분들 장벽들이 뚫려가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다 목도를 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 결단이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상황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당연히 경호처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내부 동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수처나 국수본의 어떤 전략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지만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특히 경호관들이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이 관저 입구에서 이 공관에 아예 들어가는 1차 저지선 그 초입 바리케이트 있는 입구에서 일반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열어줘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가 0이 섰기 때문에 다 열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이미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수월하게 뭐 처음엔 경찰만 1,000명 정도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수월하게 순식간에 관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제 투입된 경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해 전술이라는 얘기인 거죠. 경찰 인해 전술로 무혈 입성, 네,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요거죠. 관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영장을 지시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알았다, 가자라고 바로 순순하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죠. 사상 초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1차 때는 강력하게 경호처에서 다 막은 상태였었는데 2차에서 1차와는 달리 상당히 순순하게 그래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유혈 사태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이런 주장들, 불법이라는 이런 얘기들 이런 걸 할 법도 한데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임의로 이제 알았다, 가자라고 네. 한 배경에는 이미 5시에 어떻게 보면 1,000명이 넘는 그 경찰 경력들이 네. 오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고 경우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청년 그 경호처 직원들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출석하는 것을 협의를 하라라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던 것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일찍 한 7시, 8시 사이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이후에 어제 어떻게 보면 출석할 때에 한 2분 50초짜리 동영상을 국민들한테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를 한 다음에 그 관저 내에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와 같은 그 동영상을 준비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미 임의로 출석하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경호처와 변호인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공수처검사가 와서 영장을 제시할 때는 벌써 이미 본인으로서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다 섰던 상태인 것이죠.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한번 7시와 8시 사이에 결심이 했고 그 9시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집행이 왔을 때는 그 절차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도 굳이 공수처의 어떤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이 공수처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고 네. 경호처의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로의 어떤 그 협의가 있었다는 그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의 직접 취재 이 상황에 따르면 실제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니까 뭐 2차 저지선 뚫리고 이제 관저 앞에까지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가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상 국민한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이미 찍고 있었다. 이 얘기인즉슨 이미 그 전에 다 순순히 따라가겠다는 어떤 결심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좀 하겠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이미 정한 상태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가자라는 얘기가 순순하게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순순하게 가자고 했는데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볼까요?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적부심 말 그대로죠. 이 체포가 적법한 것이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뜻밖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하세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부심 신청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언론은 이해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안 한다고 했다가 왜 다시 신청한 걸까요? 일단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야 드디어 대통령이 이 영장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불복하는 절차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저지함으로써 법 위에 그러니까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적부심 절차 이걸 청구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내에 있는 불복 절차를 가겠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네. 아무래도 관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 관할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체포영장이 나온 그 법원, 그 관할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둔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체포 적부심이라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함으로써 네. 관할 문제를 좀 더 대통령이 원하는 중앙지법으로 끌고 가보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심사를 해줄 관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기부터 하나씩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은 추후에 있을 구속영장까지도 고려를 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의 향후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중앙지법 쪽으로 물꼬를 트는 작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중앙지법이 이 체포 적법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서부지법 1화 영장이 나온 거고 불법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 힘이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또한 감수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이 방송하는 중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체포영장 발부한 곳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하. 왜냐하면 발부했는데 체포 적부심 해봤자 네. 기각될 게 뻔한데 그걸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취지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인치했는 장소, 그러니까 현재의 서울구치소는 그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결국 인치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원래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금할 경우에는 그 관할이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결국 이 그 공수처가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법에 따르는 공수처법에 따르는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뒤죽박죽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관할을 확인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적부심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포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쵸. 체포적부심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새로이
만약에 이제 그 새로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관할 그리고 구속 여부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기한이 2, 3일 뒤로 미뤄졌다. 이런 네. 법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사실상 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48시간의 시간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에 플러스 기존의 48시간 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향후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지금 뭐 이미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체포 적부심은 아마 뭐 오늘 내일 뭐 상간에 뭔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체포된 직후에 바로 공수처 조사를 시작을 했죠. 그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